오늘은 제가 약 10년 전에 7평짜리 떡볶이 집을 오픈하면서 진행했었던 과정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오프라인 매장, 특히나 요식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까지 2개의 요식업을 운영했었고, 첫 번째 떡볶이 집의 경우 2013년에 오픈하여 1년 반 정도 영업을 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세부 견적들은 지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식업은 2013년 은평구 가련동에서 오픈했던 즉석떡볶이 매장입니다. 이때는 나이도 어렸고 자금도 충분하지 않았지만 장사를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에 무작정 시작했었습니다. 떡볶이라는 메뉴를 정한 이유는 뭔가 쉬워 보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큰일 날 생각이었지만 장사를 해보지 않았던 저로서는 그렇게 무식하게 업종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판떡볶이가 아닌 즉석떡볶이를 정한 이유도 판떡볶이는 그날 다 소진하지 못하면 버려진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비조리로 운영하기 위해 즉석떡볶이로 선택했습니다. 당시 호주 어업을 마치고 공장에서 모은 2천만 원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게 보증금은 1,000만 원 미만, 나머지 1,000만 원으로 인테리어를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무작정 발품을 팔아 가게를 알아봤습니다. 종목이 떡볶이였기 때문에 나름 상권을 분석해서 학생들이 많은 학교 주변 빈 가게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달 정도 발품을 팔면서 가게들 시세를 알아보니 생각보다 보증금이랑 월세가 싼 가게들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A급 상권은 아니지만 골목골목에 빈 상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게 알아보면서 나중에 인테리어를 할 때 참고할 만한 예쁜 가게들을 전부 사진 찍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떡볶이 집들은 전부 들어가서 먹어봤습니다. 향후 저의 경쟁자들이니까요. 2달이 지나갈 무렵 마침 서점이 폐업하고 나간 7평짜리 점포가 있어서 가격을 알아보니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5만 원이었습니다. 수중에 돈이 너무 없다 보니 집주인분께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 가능하냐고 문의드렸고 최종적으로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 관리비 명목으로 5만 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복비는 50만 원 정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게 계약 전에 협의해야 할 것 중 중요한 것이 공사기간을 얼마나 주는지입니다. 이건 집주인의 성향에 따라 다른데 월세가 비싼 곳은 보통 가게 계약하자마자 바로 월세일이 시작하는 경우가 있지만 협의만 잘한다면 인테리어 공사일을 며칠 주고 그 이후부터 월세일을 차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일주일 정도 공사기간을 받았기 때문에 최대 2주 안에 무조건 오픈한다는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실 공사 준비는 가게 계약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들어갈 상가의 설비가 무엇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즉석떡볶이를 할 것이기 때문에 온수가 나오는 수도와 배수구는 필수였고 바닥은 물 청소를 하지 않고 대걸레로만 닦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전기는 냉장고, 튀김기, 에어컨 정도만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5kW 정도만 들어오면 괜찮았습니다. 계약한 상가는 서점이었지만 그 이전에 음식점을 했다고 하여 수도꼭지, 배수구, 가스관 등 설비들은 갖춰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은 반드시 환기시설이 필수인데 다행히 창문도 있어서 그쪽으로 환풍기를 달기로 했습니다. 설비 공사는 비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게를 알아봤습니다. 가게를 계약한 날 밤부터 철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철거 작업이라고 해봤자 그냥 가게 안에 더러운 것들을 전부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벽에 붙은 벽지를 뜯고 청소하고 버리는 작업입니다. 철거 후 나오는 폐기물은 전용 봉지에 버려야 하기 때문에 철물점에서 폐기물 전용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립니다. 예산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력을 쓰지 않고 몸을 갈아 넣었습니다. 지인 2명과 3일 밤을 새며 셀프로 진행했습니다. 칼, 헤라, 폐기물 봉투 등 대략 30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지인들 밥값으로 한 20만 원 쓴 것 같습니다. 밤에는 철거를 하고 낮에는 가게 컨셉 및 인테리어 세부 디자인을 가게 크기에 맞게 구상했습니다. 구상이라고 해봤자 벽은 핸드코트에 흰색 페인트로 칠하고 테이블은 검정, 집기들은 은색으로 구상하기로 했습니다. 당시에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를 사용할 방법도 몰랐기 때문에 그림판에 선을 그어가며 도면을 그렸습니다. 그렇게 대략적인 디자인과 치수들을 정하고 큰 집기들을 사러 황학동 중고시장으로 갔습니다. 황학동에서 주방에 들어갈 기구들과 집기류, 홀가구 등을 전부 구매하고 예상 공사 마감일에 배송을 요청드렸습니다. 가게마다 파는 물건들이 다른데 서로 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피가 크지 않은 것들은 차 한 대로 실어달라고 하면 같이 실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부피가 커서 가구와 집기 차량을 따로 불렀습니다. 주방 설비는 테이블 냉장고와 수납 선반, 싱크대, 순간 가스 온수기 등으로 100만 원, 홀 및 주방 집기로 추가 100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홀에서 사용할 의자 및 테이블 7세트에서 50에서 6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음료 냉장고는 근처 주류 납품업체 담당자에게 주류를 발주한다는 조건으로 지원받았습니다. 집기를 다 구매한 뒤 가게 인테리어 재료 및 기술자분들을 찾고자 을지로로 갔습니다. 을지로 3가와 4가 사이에 조명 가게들이 많은데 조명은 직접 보고 사고 싶었습니다. 원하는 조명을 사고 가게 주인분께 전기 조명 기사분을 소개해 달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조명 가게 사장님들이 직접 오시거나 아는 지인분을 소개시켜 주십니다. 만약 가게에 전기 증설을 할 경우 전문 자격증이 있으신 분이 필요하지만 저희는 증설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 기사분만 소개받고 직접 설치일에 조명도 같이 가지고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조명은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형광등을 제거하고 레일만 설치해서 조명을 달기로 했습니다. 전기기사 하루 일당과 조명값으로 100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이때도 조명기사분이 오시기 전에 레일 설치할 위치와 콘센트 위치를 반드시 생각해 두어야 나중에 불편함이 덜합니다. 다음날 실내 목공 공사를 위해 을지로 5가에 있는 목공소에 방문했습니다. 인테리어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차지하는 공사가 바로 목공입니다. 계속 말했듯이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비용을 절약하려면 목재가 낭비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공 공사는 왼쪽 가벽을 덮는 것과 카운터와 붙박이 의자 제작이었습니다. 대략적인 수치와 디자인을 그렸었고 이걸 바탕으로 목공소에서 MDF 10T짜리 원판을 주문했습니다. MDF 원판의 규격은 가로 1220, 세로 2440mm이기 때문에 대충 벽에 몇 장, 의자에 몇 장 나올지 계산해야 재료를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목수분도 같이 요청드렸습니다. 당시에 목수분 혼자서 오면 일당이 35만 원이고 보조와 같이 오시면 두 분 합쳐 5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작업량을 보시더니 가게 사장님께서는 남자 한두 명만 옆에서 도와주면 목수 혼자서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하셔서 한 분만 오시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목공과 전기공사는 같은 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벽에서 전기 배선을 뽑아야 하는데 목수가 벽을 닫혀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작업을 하면서 서로 협의해가며 하는 것이 2번 일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두 분이 같은 팀이 아니기 때문에 동선이 많이 겹치게 되면 티격태격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으니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목공자재와 목수분 인건비로 대략 300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끝으로 바닥공사는 원래 에폭시로 덮을 예정이었으나 냄새도 많이 나고 작업 과정도 셀프로 진행하긴 어렵다고 하여 고민하고 있었는데 목수분이 자기가 싸게 해주겠다고 장판으로 덮을 것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장판만 정해서 알려주면 25만 원에 해주겠다고 하셨기에 이것 또한 을지로 장판가게에 들려 샘플을 확인하고 바닥 면적으로 주문을 해서 목수분이 일당 25만 원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결국엔 외부 간판까지 목수분이 제작해 주셔서 제가 조수 역할을 하면서 5일 동안 전반적으로 공사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가게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옆에서 보조를 하면서 간간히 시간이 빌 땐 가게 홍보에 쓰일 현수막과 전단지를 제작했습니다. 진짜 2주간은 하루에 4시간도 못 잤던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위생교육도 받으면서 사업자도 내고 레시피도 연구했습니다.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자 배수관 및 가스 설치를 했습니다. 가스 설치 기사분이 순간가스 온수기를 설치해 주셨고 동네 철물점 사장님께 싱크대와 배관, 수전 등 공사를 부탁드렸습니다. 벽에 시트지를 붙이고 레일에 전구도 달고 하니 어느 정도 가게 느낌이 났습니다. 시간을 너무 촉박하게 진행하다 보니 공사가 마무리가 되기 전에 테이블 등 집기들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기물들을 주방과 가게 밖에 두고 비닐을 덮어 보관을 했습니다. 목수분이 짜준 붙박이 의자와 카운터 등을 페인트로 손수 칠했습니다. 붙박이 의자 프레임은 목공으로 짜고 스폰지와 가죽을 인터넷으로 사서 뒤에 타카를 박은 뒤 벽에 붙였습니다. 가게가 좁으니 의자를 양옆에 둘 공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직접 제작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2주일이 시간이 지나고 공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비록 아직 간판을 못 달았지만 카드기도 설치하고 내부에 먼지가 적어지다 보니 주문한 재료로 다시 떡볶이 레시피를 연구했습니다. 그날 밤에 지인들이 몇 명 와서 떡볶이를 시식했는데 맛이 없답니다. 저도 먹어봤는데 맛이 없었습니다. 조리 환경이 바뀌니 맛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가게 오픈 준비는 거의 끝났는데 음식이 맛이 없답니다. 공사 시작할 때부터 내일 오픈한다고 밖에 대문짝만하게 써놨는데 떡볶이가 맛이 없다네요.